제1장 첫 번째 햇살 잘 깨어나는 기술. 1985년 어느 아침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도시의 오래된 섬유 공장인 한국방직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알람이 울리면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벌떡 일어났죠.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더 추웠고 갑자기 일어나자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지러움이 너무 심해 넘어져 머리를 침대 옆 탁자에 부딪혔습니다. 제 아내 순자 하늘나라에 계시길는 겁에 질렸습니다. 철수야, 무슨 일이야? 그녀가 달려와 도와주려 했지만 저는 너무 어지러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웃 박영희 씨, 성모병원에서 은퇴한 간호사가 소란을 듣고 무슨 일인지 보러 왔습니다. 박영희 씨는 하느님이 우리 삶에 보내신 스승 같은 분이었습니다. 저를 살펴보고 머리에 홍만 났을 뿐 괜찮다는 걸 확인한 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철수 씨, 우리 몸은 마치 당신 차고에 있는 1968년산 현대 포니와 같아요. 추울 때 천천히 시동 걸지 않나요? 출발하기 전에 엔진이 데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나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그때 그녀가 저에게 가르쳐준 기술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의식적 깨어나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는 대신 먼저 새로운 하루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여전히 누운 채로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발목까지 올라가 원을 그리듯 움직입니다. 무릎, 다리를 움직입니다. 허리까지 와서 살짝 비틀어줍니다. 손가락, 손목을 움직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쭉 펴줍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호흡을 3번 합니다. 비결은 박영희 씨가 말씀하셨죠. 몸이 마음과 함께 깨어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녀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 습관을 시작한 후로 어지러움을 다시 겪지 않았습니다. 항상 높았던 혈압도 더 안정되기 시작했죠. 20년 동안 저를 담당하신 김민수 심장 전문의는 항상 진료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김철수 씨, 이 기상의식을 계속하세요. 많은 약보다 더 잘 듣고 있어요. 제2장 물의 힘. 자연으로부터 배우다 1992년 여름, 저는 처음으로 심각한 신장 결석 발작을 경험했습니다. 마당에서 제 첫 장미 묘목을 돌보고 있었죠. 그때는 3그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끔찍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항상 주의 깊은 사람이라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 저를 급히 성모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저를 진료한 이종석 박사님, 연세 지긋한 분이셨는데 발작을 해결한 후 제 옆에 앉아 제 인생을 바꿀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김철수 씨,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나요? 생각해보니 그 당시 제 하루는 진한 블랙커피로 시작해서 일터에서 더 많은 커피를 마시고 점심에는 탄산음료를 마시고 저녁에는 가끔 맥주 한 잔을 마셨죠. 물 자체로는 거의 안 마셨습니다. 그렇군요, 김철수 씨. 이종석 박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물 한 잔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장미들 있잖아요. 하루 동안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시들어요, 선생님. 이틀이면요, 말라가기 시작하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제대로 기능하려면 물이 필요한 작은 꽃과 같아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30년 동안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발을 바닥에 내딛기도 전에 첫 번째 물 한 잔 천천히 마시며 매 모금을 느낍니다. 5분 기다립니다. 두 번째 잔, 뒤뜰에 있는 레몬 나무에서 딴 레몬 조각을 넣습니다. 다시 5분 기다립니다. 세 번째 잔, 약간의 천일염을 넣습니다. 나중에 신장 전문의에게 배운 팁이에요. 우리 몸은 이종석 박사님이 설명하셨죠. 밤새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마치 아침에 첫 비를 기다리는 목마른 땅과 같죠. 그분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 습관을 시작한 이후로 신장 결석 발작을 다시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뿐만이 아니었죠. 거의 매일 겪던 두통? 사라졌습니다. 항상 건조했던 피부? 많이 좋아졌어요. 심지어 활력도 달라졌습니다. 제 이웃 간호사 박영희 씨가 제 새로운 일과에 대해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철수 씨, 우리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면 정신도 더 잘 작동한다는 거 아셨어요? 마치 자동차와 같아요. 라디에이터에 물이 없으면 최고의 엔진도 소용없죠. 제3장, 맛의 각성. 아침 식사의 중요성 배우기. 1995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막 60세가 되었을 때 정기검진에서 김영호 주치의께서 소식을 전해주셨죠. 제2형 당뇨병이라고요. 그 당시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을 나서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라는 게 제 변명이었죠. 순자는 항상 저와 싸웠습니다. 철수야, 먹어야 해.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배웠어? 하지만 진단을 받고 나서야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호 선생님이 저를 이지연 영양색에 보냈는데 그분이 제 식습관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김철수 씨, 그녀가 어느 아침 상담 시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마치 오래된 시계의 태엽을 감는 것과 같아요. 태엽을 감지 않으면 하루 종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그렇게 우리는 제 아침 일과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 선생님이 짜주신 계획을 지금까지 철저히 따르고 있어요. 6하나, 일어나서 물 마시기 의식을 합니다. 6-3주, 과일 하나를 먹습니다. 보통 바나나나 파파야. 7차 완전한 아침 식사, 통밀빵 한 조각, 순자가 집에서 구운 것. 크림치즈나 신선한 치즈 한 숟가락 삶은 달걀 하나. 일주일에 3번. 저지방 우유를 넣은 커피 한 잔 계피를 뿌린 오트밀 한 그릇. 비결은 이지연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올바른 영양소를 조합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위한 탄수화물, 지속력을 위한 단백질, 두뇌를 위한 건강한 지방. 제4장, 움직임은 삶, 의식적인 운동의 발견. 2000년대 초반 제 운동에 대한 관계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방직 공장에서 막 은퇴했고 TV에서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보다가 하룻밤 사이에 운동선수가 되기로 결심했죠. 7월의 추운 월요일 아침 저는 결연한 의지로 일어났습니다. 준비 운동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낡은 운동화를 신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모퉁이에서 오른쪽 무릎에 끔찍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넘어져 이마 가리다 할머니네 인도에 쓰러졌죠. 제 친구 안태식, 은퇴한 체육교사이자 일요일마다 장기 두는 친구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를 집으로 데려다 준 후 현관에 앉아 제 인생을 바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추울 때 차에 시동 걸자마자 바로 달리는 사람 봤어?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특히 60세가 넘으면 더더욱 준비 운동이 필요해. 그렇게 제 진정한 아침 운동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안태식 씨가 저를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짜주었죠. 6445 아침 식사 후 현관에서 호흡 운동 5분, 가벼운 스트레칭, 발목 돌리기, 다리 스트레칭, 팔 가볍게 움직이기, 목 돌리기, 매우 조심스럽게. 7. 몸, 마당에서 가벼운 산책 10분. 7715 특정 운동, 월, 수, 금, 동네 산책 화, 목, 집에서 가벼운 웨이트 운동, 토요일, 특별 스트레칭, 일요일, 능동적 휴식, 정원 가꾸기. 비결은 안태식 씨가 말했죠. 양이 아니라 질과 꾸준함이야. 제5장, 치유의 정원, 꽃들 사이의 치료. 2005년, 저는 정원 가꾸기의 치유력을 발견했습니다. 순자가 제5장, 치유의 정원, 꽃들 사이의 치료. 2005년, 저는 정원 가꾸기의 치유력을 발견했습니다. 순자가 떠난 후 저는 너무 큰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왔고 이때 김옥순 할머니가 첫 번째 장미 모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안태식 씨, 식물도 매일 관리가 필요해요. 우리랑 똑같죠?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안태식의 정원이 탄생했습니다. 한 그루의 장미나무로 시작해서 2그루가 되었고 지금은 30가지가 넘는 다양한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마친 후 1시간을 정원에 바칩니다. 7-3주, 8-3주 각 식물에 정성껏 물을 줍니다. 잎사귀를 살펴봅니다. 마른 잎은 제거합니다. 꽃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식물도 사람과 같아요. 저는 항상 손주들에게 말합니다. 튼튼하게 자라려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지요. 제6장, 몸과 마음의 약, 약물 정리하기. 나이가 들면서 약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죠. 간호사인 제 딸 미영이가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빠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실패 없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요일별로 나눈 약통, 시간대별로 다른 색깔 사용, 냉장고에 붙인 시간표. 손주들이 선물한 휴대폰 알람 830,
아침 약 복용 시간, 먼저 혈압약, 그 다음 당뇨약, 마지막으로 비타민, 야근 기차 시간표와 같아요. 미영이가 말합니다. 정확해야 해요. 제7장. 교류의 힘, 활력을 불어넣는 우정. 제가 깨달은 가장 큰 발견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한 후 제 삶은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쿠쿤, 일주일에 3번, 체조 모임 참석, 공예 수업 대화 모임 기억력 게임 안태식 씨, 복지관의 박영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시기 시작한 뒤로 10살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제8장, 기술과 지혜. 손주들에게 배우기 85세에 휴대폰과 태블릿을 사용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 손자 민수가 고집을 부렸죠. 할아버지 21세기에 들어오세요.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정원 가꾸기 그룹에 참여하고 약 복용을 관리하는 앱을 사용하며 가족들과 영상통화도 합니다. 10청, 태블릿으로 기억력 훈련 디지털 낱말 퍼즐 게임 정원 사진을 찍어 공유하기 제9장. 일요일 아침, 특별한 의식. 우리 집에서 일요일은 항상 달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일요일은 자신만의 리듬과 음악이 있었죠. 지금 85세의 나이에도 순자가 아직 여기 있을 때 시작된 특별한 의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7산로, 조금 늦게 일어납니다. 일요일은 하느님이 쉬라고 정하신 날이야.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저는 지금까지 이 가르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식사는 특별합니다. 옆집 이순희 할머니가 만든 수제 빵 순자의 레시피로 미영이가 이어가는 찰옥수수 떡 할머니처럼 천으로 걸러 만든 커피 근처 농장을 하시는 김철수 할아버지의 신선한 치즈. 830 라디오 시간 라디오를 켭니다. 1975년 크리스마스에 자녀들이 선물한 것으로 아직도 작동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트로트 프로그램을 듣습니다. 고향 충청도에서의 젊은 시절이 떠오르죠. 제10장 약초의 힘, 치유의 텃밭 장미 외에도 할머니에게 배운 약초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순찰을 돕니다. 소화에 좋은 박하 긴장을 풀어주는 레몬그라스 심장에 좋은 멜리사 손님을 위한 바질 기억력에 좋은 로즈마리. 각 식물은 다른 의사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이제야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합니다. 제21장 시간 측정의 기술. 나이가 들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에는 적절한 시간이 있습니다. 구삼복 독서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날의 신문 토요일, 정원 가꾸기 잡지 일요일, 성경 시간은 강물과 같아.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죠. 돌아오지 않으니 잘 써야 해. 제12장 아침 방문객들. 손님 맞이의 기술. 제 정원이 동네에 알려진 이후로 거의 매일 아침 방문객들이 찾아옵니다. 10창 방문객 시간. 김영숙 씨가 장미를 보러 옵니다. 박종철 씨가 새로운 씨앗을 가져옵니다. 학교 아이들이 나비를 보러 들립니다. 이웃들이 잠깐 이야기하러 들립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저는 항상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13장 세월의 지혜. 배운 교훈들.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 인생에 대한 몇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배웠습니다. 일상의 중요성. 일상은 감옥이 아니라 해방이에요. 제 딸 미영이가 말하죠. 각각의 일을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의 가치,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지만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 제 정원은 모든 것이 자라고 꽃 피우고 때로는 시들어갈 시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행의 힘. 사람은 배움을 멈출 때 늙어가는 거야. 김옥순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제 정원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제14장 기술과 전통. 균형 찾기 11. 기술의 시간. 손주들이 현대화를 강요했고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식물 급수를 관리하는 앱을 사용합니다. 카카오톡에 정원 가꾸기 그룹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합니다. 태블릿으로 기억력 게임을 합니다. 하지만 전통도 지킵니다. 식물 관찰 노트. 파종을 위한 음력 달력. 현관에 오래된 온도계 순자의 요리책. 제15장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 때로는 아침 일과를 마치고 현관에 앉아 인생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생각합니다. 매일이 배우고 성장하고 꽃 피울 새로운 기회입니다. 인생은 정원과 같아. 증손자들에게 말합니다. 매일 관리하고 끊임없는 사랑과
많은 인내가 필요하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에 감사하고 피어나는 모든 꽃에 감사하고 제 정원을 지나가며 조금의 기쁨을 가져가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제16장 인생의 계절. 일상 적응하기 장미를 가꾸면서 배운 것은 각 계절마다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각 계절에 맞춰 일상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오삼수, 아침 서늘할 때 일찍 일어납니다. 물을 더 많이 마십니다. 3잔 대신 4잔, 정원에 나가기 전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더위 때문에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여름에는 이중호 박사가 말씀하시죠. 더운 날 차를 관리하는 것과 같아요. 물을 더 주고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겨울에는 뒤찬실, 조금 늦게 일어납니다. 실내에서 운동합니다. 생강채 꿀을 타서 마십니다. 순자의 레시피, 옷을 겹겹이 입습니다. 겨울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할 시간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합니다. 제17장 아침의 음악, 치유의 소리. 일본인 친구 다나카 씨에게서 차 마시는 순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939, 차 마시는 시간, 그날의 허브를 선택합니다. 적정 온도로 물을 준비합니다. 순자의 차주전자를 사용합니다. 현관에 앉습니다. 향기를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마십니다.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다나카 씨가 가르쳐 주셨죠. 평화의 순간이에요. 제18장, 새들의 방문 시간이 지나면서 제 정원은 이 지역 새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다른 교향곡이 연주됩니다. 오삼부, 첫 방문객들 직박구리가 하루를 알립니다. 집박이가 구아바 나무에서 노래합니다. 벌새들이 빨간 꽃에 모입니다. 맷비둘기가 새 모이통에 옵니다. 굴뚝새가 집을 짓습니다. 새 없는 정원은 별 없는 하늘 같아. 저는 항상 말합니다. 제19장, 나이 들어감의 기술 85세가 된 지금. 나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매일 배워야 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상의 교훈들, 우아하게 한계를 받아들이기, 작은 승리를 축하하기, 호기심을 살아있게, 유지하기, 우정을 가꾸기, 지식을 나누기,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제 손녀 미나가 말합니다. 젊음은 마음가짐이죠. 제20장, 감사의 힘.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 목록을 만듭니다. 오전 6시 15분, 감사의 시간. 새로운 하루에 대해 가진 건강에 대해, 가족에 대해, 친구들에 대해, 정원에 대해, 추억들에 대해, 삶에 대해.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야. 순자가 항상 말했죠. 제21장, 장미의 유산. 작별 준비의 시작. 특별한 봄 아침, 저는 정원에 가장 좋아하는 벤치에 앉아 제가 배운 모든 것과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로 삶이 저에게 가르쳐준 지혜였죠. 할아버지, 제 막내 손녀 지은이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장미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지식을 전해줄 때가 왔다는 것을. 제22장, 정원의 미래 준비하기. 저는 특별한 안내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미와 인생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안내서 내용, 각 식물의 위치가 표시된 정원 지도, 가지치기와 개화 일정표 차와 자연요법 조제법, 각 장미의 이야기, 각 꽃에서 배운 교훈. 이 책의 각 페이지는 가족들에게 설명합니다. 내 마음의 한 조각이에요. 제23장, 마지막 교훈들. 조금씩 삶이 저에게 가르쳐준 주요 교훈들을 모았습니다. 시간에 대해, 시간은 강물과 같아 돌아오지 않지만 항상 새로운 것을 가져다줘. 사랑에 대해, 정원과 같아 매일 돌봐야 해. 건강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야. 가장 귀한 꽃을 돌보듯이 돌봐야 해. 우정에 대해, 식물의 뿌리 같아 더 깊을수록 더 강해져. 인생에 대해, 장미와 같아 가시도 있고 향기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때가 있어. 제24장, 생명의 순환. 평온한 오후, 정원에서 특별한 대화를 위해 온 가족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는 큰딸 영희, 둘째 아들 민호, 막내딸 수진, 모든 손주들과 증손주들, 그리고 오랜 친구 이순자 할머니까지. 알겠지? 사랑하는 얼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이 정원과 같아. 심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꽃 필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지. 제25장, 마지막 새벽. 이제 제 흔들의자에 앉아 정원 위로 다시 한번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매일 아침이 선물이었죠.
제가 가꾼 모든 꽃, 만난 모든 사람, 배운 모든 교훈, 모든 것이 값졌습니다. 장미는 계속 피어날 것이고 새들은 계속 노래할 것이며 이야기들은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사랑하는 여러분, 내 정원과 같아서 항상 새로워지니까요. 에필로그, 계속되는 정원 오늘날. 재룡 할아버지의 정원은 단순한 정원 이상입니다. 만남의 장소이자 추억의 장소이며 치유의 장소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장미를 보러 오고 젊은이들은 고민을 나누러 오며 노인들은 꽃들 사이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그리고 저는 글쎄요, 항상 말하듯이 난 내 장미들과 같아 태양과 사랑이 있는 한 계속 꽃필 거야.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슬픔이 아닌 충만하게 살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사랑과 지혜와 꽃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의 기쁨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결국 순자가 항상 말했듯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심었는가가 중요하니까. 에필로그, 계속되는 정원의 유산 재룡 할아버지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정원은 여전히 마을의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영희는 아버지의 장미와 인생의 책을 바탕으로 정원 가꾸기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재룡 할아버지의 지혜를 배웁니다. 민호는 정원의 일부를 커뮤니티 농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웃들이 함께 채소를 기르며 재룡 할아버지의 함께 가꾸는 삶의 철학을 실천합니다. 수지는 정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자연 학교를 운영합니다. 아이들은 꽃과 나무 사이에서 뛰어놀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손주 미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재룡 할아버지의 100년 정원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정원 한켠에는 재룡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벤치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동판이 놓여 있습니다. 인생은 정원과 같다. 매일 가꾸고 때로는 기다리고 항상 사랑하라. 김재룡, 청두복액 사싱 2025. 봄이 되면 재룡 할아버지가 심은 장미들이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사랑과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장소를 영원한 봄의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재룡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이 정원은 단순히 오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을 심고 나누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꽃처럼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습니다.